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제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남편만을 믿고 감행한 결혼이었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잘 될 거라고 결혼 전 되게 독려했었던 남편도 알고 보니 똑같은 사람이었었네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 뼛속 깊이 새기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이혼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니 남편이 한 발짝 물러서긴 했는데 남편 입장에선 네가 설마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제 친구들은 다 말렸었는데 제가 똥통으로 스스로 빠져들었었던 어리석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잘 챙기고 다정하고 연애 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내거나 찌푸리는 얼굴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를 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은연중에 저는 저희 아빠와 성격이 정반대인 남편을 보면서 그것에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크면서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성격에 화가 나면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그리고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결국엔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엄마와 제게 손을 댔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와 엄마는 아빠의 퇴근 시간이 오지 않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와 저는 불안함에 떨었어야만 했었으니까요. 엄마를 험히 대하는 아빠의 모습, 덩달아 저까지 강하게 누리려고만 했었던 아빠의 모습. 아빠의 모습은 모든 남자들의 모습을 대변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성격적인 면이 전혀 없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아빠 같은 줄로만 알았었는데 남편은 제게 남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준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사랑받는 것 같았고 귀함을 받는 것 같았고 제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 남편에게 홀딱 반하게 되었었죠. 결혼 이야기가 저와 남편 사이에서 슬슬 나올 때 엄마는 자신이 이혼녀라는 사실이 혹시나 제 앞길에 약점이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빠를 감당 못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아마 저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건 알 수 있었죠. 저를 위해서 이혼을 한 엄마이지만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이혼이라는 게 흠은 아니지만 여느 부부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남편의 집안에서 어찌 반응을 할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역시나 남편 집안에선 반대를 하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했다는 것이 남편의 가족들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절대로 저란 사람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이 설득을 하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애원을 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반대하고 헤어짐을 강요했었던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급작스럽게 말이죠. 저도 놀랐고 남편도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허락을 한 이유는 시어머니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찾아왔었다. 구구절절 상황 설명하는데 뭐 내가 이해를 해야지 어쩌겠니? 굳이 집까지 찾아와서 자기 딸 받아달라고 비는데 내가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거든? 암튼 너희 엄마 보니까 사람이 아예 격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구나. 우린 네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서 혼자서 빙빙 돌고 우리 집안 분위기 깰까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거였어. 단지 니네 엄마가 이혼했다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니네 엄마 보니까 상식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너를 오롯이 우리한테 맡기겠다 그리 말하더라. 제대로 못 가르친 자기 잘못이라고 애가 시키면 잘하는 애라고.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며느리 만들어달라 애걸복걸 하는데 그 모습에 짠하기도 하고 암튼 그 정도까지 사람이 하는데 나도 상식 있고 자식 있는 입장에서 내칠 순 없지 않겠어? 결혼해라. 대신 너는 나한테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거다. 그건 각오하고 있어.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임해야 할 것이야. 알겠지? 저와 함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라라는 말을 하자마자 전화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지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 정말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 절대로 없을 거예요. 엄마 아들 그렇게 못 믿어요? 저희 지금 집으로 갈게요. 감사하다고 직접 얼굴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사랑해요. 결혼 허락해 준 거 평생 감사한 마음 먹으며 살 것이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정말 효도할게요. 엄마, 완전 최고예요. 결혼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기분 좋았지만 엄마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그 말에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힘들어 하니까 헤어질 수도 있다고 엄마한테 매일같이 징징댔었으니까 결국엔 당신이 자존심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간 것 같았는데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보고 제 분위기를 살피던 남편은 제게 그랬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 저리 말씀하셔도 말만 저렇게 하는 거라고. 결혼하고 나면 상황 끝이니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다고. 우선은 결혼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냐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성격이 좀 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독한 사람은 절대 아니야. 자기한테 각오해라 어쩌라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순 다 뻥이야. 옛날부터 그랬었어. 학교에서 시험 성적 잘 못 받아오면 다리 몽둥이를 어찌한다 혹은 내다 버린다 혹은 호적에서 파 버린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협박을 했었지만 한 번도 내뱉은 말 지킨 적 없어. 말만 그러는 거야. 말만 우리 엄마. 그러니까 자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장모님께 내가 정말 잘할게. 자기 지금 기분 상한 거 다 아는데 우선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장모님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 엄마 찾아간 거잖아. 장모님의 희생 헛되이 만들지 말자. 어? 엄마 자존심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넉넉한 시댁. 다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었고 남부럽지 않게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한순간 저도 솔직히 오해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시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제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저도 그들과 같은 부류라고 말이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고 신분 상승이 된 것만 같았어요. 자존심 버리면서까지 딸내미 결혼시키려고 애썼던 엄마는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엄마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바빴었거든요. 시어머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 오실 때마다 손에는 한가득 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저를 교육시키며 저녁상을 보셨고 그럼 시아버지 시누이 모두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곤 했었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그런 시기였었고 만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않을 경우엔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불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오셔도 너무 자주 오셨었고 불러도 너무 불렀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식구가 됐으면 자주자주 얼굴을 봐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너도 얼른 우리 집안에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지 않겠니?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린 하나도 불편한 거 없거든. 아들 집이 우리 집이고 우리 집이 아들 집이나 다름없는 거니까 너도 그렇게 편하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 예, 이번 주엔 내가 못 갈 것 같아. 약속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저녁에 니들이 넘어오면 될 것 같다. 내 친구가 낚시가 취미인데 글쎄 횟감으로 좋은 생선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 너 회 좋아하니? 네 시아버지가 회를 기가 막히게 뜨거든.
저녁에 와서 그거 먹고 소주 한잔하고 그리고 자고 가면 될 것 같아.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면 이제 회도 좀 먹을 줄 알아야 하고 소주 한 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같이 어울릴 수가 있지. 한 8시까지 오면 될 것 같아. 네 시누이도 그 정도 시간쯤엔 집에 들어온다고 했었거든. 좀 너무 많이 찾아오고 한번 찾아오면 가질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만일 시부모님이 오시지 않으면 불러도 너무 부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어요. 불편한 제 마음을 말이죠. 시어머니 말대로 적응될 때까지 더 과하게 그러는 것일 수 있으니 맞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었고 저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대단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식구들이 모두 저희 집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주중에 오면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만일 토요일에 저희 집에 오면 대부분 일요일에는 집에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일요일 저녁이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이요. 엄연히 멀쩡한 집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무려 한 달을 함께 머무르겠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그리고 우리 부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확실하게 저를 시댁 식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은 저를 위한 서프라이즈 플랜이라고 했고요. 오직 저를 위한,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깜짝 선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이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고 적응을 빨리 했으면 하는 시댁 식구들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무 격없이 대하다 보면 그리고 너무 자주 만나다 보면 실수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뭐든 과하면 넘쳐 흐르듯이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아래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리 알고 있긴 했었지만 애써 제가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겠다. 그것이 저를 위한 거다라는 말을 한 날 가장 먼저 의도한 듯 하지 않은 듯 말실수를 한 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서프라이즈예요. 우리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오빠가 머리를 맞대고 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언니가 우리한테 너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언니한테 더 다가가고 더 편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래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켜본 결과 언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난 언니처럼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서 엄마 아빠도 있고 그리고 다정하고 살가운 오빠도 있고 그런데 언니는 이혼한 아빠한테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언니한테 손도 대고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하고는 좀 성격 자체가 다른 것 같긴 해요. 난 그동안 말만 들었었지 실제로 이혼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확실히 언니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언니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언니 성격을 개조할 거니까 언니는 그냥 언니 몸을 우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언니의 불행했던 과거는 다 버려버리고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식구들이랑 한마음 한몸이 되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언니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언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거 싹 다 몰아내자고요. 그런 분위기 혹시 우리 오빠한테 옮을까봐 언니한테 얼른 떼어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 결국엔 멀쩡한 식구들이 고생을 하는 법이라니까. 귀찮지만 어쩌겠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가 원하는데 저도 따라줘야죠. 시누이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도 제게 그러더군요. 저를 지켜본 결과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한 달 합숙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이죠. 옆에 있는 남편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었고요. 그래, 네가 너무 마음의 문을 안 열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거 우리도 잘 알아. 그런데 얘,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가 되었잖니? 고통의 시간을 이제 잊어야 하는 거야. 네가 한번 둘러봐라. 우리 집 식구들 얼굴에 그늘질 사람이 있나?
오직 너 혼자만 그늘져 있고 오직 너 혼자만 어색해하지 않니?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자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암튼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너를 우리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 한다. 웃음이란 건 전염되는 법이거든. 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방 쓰고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방을 쓰자고. 격주 있는 며느리 한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 봅시다. 애가 너무 배워먹질 못해서 그런지 나 혼자 힘으론 좀 딸려. 그럼 어차피 시간도 없겠지만 당분간 네 엄마 만나는 건 자제해라. 기껏 우리 식구 만들어 놓았는데 우울한 네 엄마 만나서 다시 예전의 너로 돌아가면 문제니까 당분간은 니네 엄마 만나지 마. 우리랑 있는 동안엔. 알겠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막혀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피해 남편에게 속상함을 토로했어요. 작은 집이라 조용히 말할 공간이 없긴 하더군요. 드레스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 꺼내는데 서글픈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 좀 불편하다.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했던 것과 좀 다르지 않느냐.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합가 수준이나 다름없는데 매일같이 섹시코들하고만 지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 합숙을 하겠다니. 정말 이게 나를 위하는 길이었냐. 정말 당신도 머리를 맞댄 것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너무 어물쩡이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부모님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다들 애쓰고 있잖아. 그분들 좋으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겠다고 하는데 그 정성과 배려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럼 우리 집 식구들이랑 한 달 동안 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장모님 우리 집에 모셔서 살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우리 식구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도 조금만 불편함을 좀 감수해줘라. 자기의 그늘이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보이나 봐. 우리 집 식구들은 그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안쓰러운 것 같고. 남편이 저리 답답한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갑갑했고 답답했고 조였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참고 참았던 것이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순간이었었죠.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당신은 그럼 문제 있는 여자랑 결혼한 거야? 뭘 자꾸 애쓴다고 하는 건데 정말 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고. 나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었다고. 자기, 목소리 안 죽여?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른들 다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야. 나도 당신하고 연애할 땐 몰랐는데 당신이 진정 우리 집 식구가 되고 싶다면 당신 교육을 받긴 해야 해. 장모님은 좀 멀리하고 우리 집 식구들을 좀 더 가까이 하라고. 당신이 장모님이랑 오래 사니? 아니면 나랑 오래 사니? 그러니까 짜증 그만 내고 받아들여. 어디 며느리가 어른들 다 계시는데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 얼른 나와. 어른들 이상하게 생각하셔. 더 할 말이 있었지만 남편은 나가려고 했고 바로 드레스룸 문 밖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디 감히 큰 소리를 내는 것이냐고, 이렇게 배워먹지 못한 행동을 꼭 식구들 앞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냐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래서 내가 너를 반대했던 거야. 어른들 다 있는데도 무서운 게 없는가 보지? 근본도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너도 나도 큰 소리치고 살았나 본데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에 이딴 게 발을 들인 거야? 어머니, 저를 진심으로 이 집안 식구가 되게 하려 애쓰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프라이즈 계획했다는 것도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이런 관심 부담스러워요. 아가씨, 그리고 어머니, 저 불행하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그늘을 가지고 있는진 저도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제 성격적인 결함 때문일 거예요. 저 사랑 엄청 받고 컸어요. 저희 엄마한테서요.
그리고 저는 개조가 되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의 어두운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게 저라고 받아들여 줄 수는 없는 걸까요? 사람이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성격도 다른 거잖아요. 언니 입으로도 그러잖아요. 언니 성격적인 결함이라고. 그 결함이 왜 있겠어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애초에 우리 가족이 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 정도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네 엄마가 제발 결혼만 시켜달라고 우리 엄마 앞에서 빌 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배운 게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못나서 애를 가르치지 못했다고 언니네 엄마가 인정한 건데 왜 자꾸 언니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 식구 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 정말 왜 이러세요? 저는 바라지 않는다고요. 정상적인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의 틀을 누가 정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니까요. 이혼한 가정이라고 해서 지금 아가씨 색안경 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얘기 그만하세요. 언니네 엄마가 아니라 너희 엄마가 아니라 사돈 어른이에요. 격 있는 집안에서 그런 건 배우지 못했나 봐요. 정상적인 집안이라고 하면서 그런 건 교육 못 받았나 보죠? 식구들이 다 짜고 치면서 사람 하나 괴롭히는데 맞들였나 본데 그래요. 이 집안 식구 되는 거 제가 거절할래요.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야, 네가 그랬지. 니네 엄마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나 건드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지금 이 꼴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너야말로 결혼하고 싶어서 나한테 사기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니네 집안이야말로 비정상적이고 배워먹지 못했고 몰상식한 집안이야. 무슨 일진놀이도 아니고 사돈 욕하고 사돈 깎아내리는 게 일상이 되고 야, 내가 거절할래. 니네 집구석 같은 사람들하고는 내가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고. 이혼서를 접수했고 남편은 네가 설마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라 하더군요.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반응한 거라고 하는데 그 입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시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하대요. 시누이란 것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냥 욕하라 했습니다. 대신 3명이서 저 욕하는 것보다 저는 더 심하게 욕할 것이라고 했고 시부모님의 과한 간섭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적어가고 있으니 기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물러나도 이 집안 식구 되는 거, 거절해도 그동안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거, 억울해서라도 제대로 위자료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던 거였죠. 사랑에 눈이 멀어 잠시 좋아 보이는 것에 홀딱 넘어가 엄마 자존심을 팔아버리고 그딴 집에 시집을 가다녀.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엄마 깎아내리고 제 환경 비하할 때마다 아무 말 못하고 듣고만 있었던 저를 평생 저주할 것 같습니다. 어린 아가씨는 집안의 귀염둥이이자 응석바지입니다. 남편과 아가씨는 정확히 19살 차이가 나요. 늦둥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이었는데 집안의 사랑이란 사랑은 다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이 얼굴 보자 딱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저도 어린 아가씨를 매우 귀하게 여기기는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말이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론 전 아가씨를 그다지 귀히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그러니깐 항상 챙겨줘야 한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깐 그러는 척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아가씨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은 나한테만 예쁜 거지. 버릇없고 싸가지 없으면 부모 욕 먹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욕지거리만 먹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아가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제 이야기는 아가씨와 더불어 시어머니와 그리고 저 이렇게 셋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참다 결국 저도 초강수를 두게 되었는데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 번 정도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에 눈 딱 감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씨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하마터면 저희 집에서 지낼 뻔했었는데 아주 다행히도 아가씨가 거절을 하더군요. 우선 아가씨가 저희 집에 머물 뻔했었던 그 사건도 기가 막히긴 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반반 결혼이었습니다. 10원 한 장까지 계산을 한 건 아니었지만 집도 그렇고 살림살이도 그렇고 남편과 저는 최대한 누가 덜 내고 더 내고 하는 것이 나중에 탈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철저하게 반반 결혼식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반반한 우리 집이 아니라 남편 집이 되더라고요. 이 점은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그리 말을 했었기에 결혼하면 동등한 입장이 아닌 나는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건가라고 한동안 꽁에 있긴 했었습니다. 암튼 이야기를 다시 바로 잡아서 기숙사가 지겨워진 아가씨는 시어머니에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도 별로고 너무 획일화된 일정을 요구해서 더 이상 기숙사에서는 지낼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인 아가씨이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직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의 어린 학생으로만 생각이 되셨겠죠. 아가씨가 하도 징징대고 거의 우는 신용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졸라대자 우선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러마라고 약조를 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통보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저희 집에서 아가씨를 데리고 있으라고 말이죠. 아유, 애가 어찌나 징징대던지. 우선은 달래 놓았는데 애 고집이 얼마나 황소고집인지 말릴 사람이 없어. 자취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 집에 방 하나 남잖아. 우리 막둥이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될 것 같아. 자취시키려면 그게 더 복잡해지거든. 애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청소도 해줘야 하고 밥도 챙겨줘야 하고 기숙사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친한 친구들이 다 기숙사를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딸도 갑자기 자취에 목을 매지. 그래도 우리 아들 집에 있으면 네가 덜 고생하지 않겠니? 자취방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써주는 것보단 데리고 있으면서 챙겨주는 게 더 낫잖아. 거기 방 치워놓아라. 우리 막둥이 기분 봐서 잘 이야기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거절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보식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요. 이 사달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의논을 했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온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엄마가 동생 데리고 있으라고 했다며. 당신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야? 어머니가 어디 내 대답 듣는 분이야?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끊어버리던데? 자기한테도 어머니가 얘기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은? 아가씨 정말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 거야? 아, 어떻게 하는 거야? 헐, 미쳤어? 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엄마가 얘기했는데 동생이 더 난리쳤다고 하더라. 자긴 자취를 하고 싶은 거지 오빠네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고. 우리 집이 더 불편하다고 했대.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래? 엄마가 한 말 그냥 잊어도 돼. 걘 나가서 혼자 살면서 고생을 한번 해봐야 해. 이참에 어줍지 않은 독립하면서 지가 뭘 못하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여실히 깨닫게 되겠지. 아, 엄마 왜 그렇게 애한테 휘둘리기만 하는 건지. 애가 어리다고 해도 대학생인데 무슨 갓난쟁이 다루듯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암튼 없던 일 되었으니까 마음 안 써도 돼. 결국 시어머니는 학교 근처에 방범 좋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얻어주면서도 끝까지 저희 부부를 향해 궁시렁대긴 하셨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긴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아가씨에게 살갑게 대하질 않아서 불편해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살갑게 대해야지만 아가씨가 저희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시어머니처럼 다 받아주고 응석 부리면 오야오야 해주고 싫다 하면 벌벌 떨면서 다 들어주고 했어야만 했을까요? 정말 어이없는 말 아닙니까? 시어머니 자식이지 제 자식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학생이 된 아가씨를 일컬으며 항상 제게 돌봐줘야 하는, 교육시켜야 하는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자식 같은 존재로 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가씨가 아닌 자식 같은 아가씨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가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한텐 자식이나 다름없는 그런 나이 차이잖니? 애가 어리기도 하고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나도 가끔은 감당이 안 되기는 하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 거다. 이번에 오빠네 집에 가 있으라고 하니까 거긴 더 불편하다고 하면서 우는데 나 정말 마음 찢어지는 줄 알았어. 니들이 좀 더 애를 신경 써야겠더라. 오빤 남자니까 그렇다 쳐도 넌 여자이고 게다가 며느리잖니? 가끔 들러서 애 사는 것 좀 둘러봐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도 좀 가져다주고 해라. 네가 살갑게 대해야지만 우리 딸도 너한테 살갑게 하는 법이야.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잖니? 그놈의 요즘 젊은 애들. 저도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인데 시어머니 잔소리 듣기 좋진 않았지만 그냥 얼른 말 끝내기를 바랐기에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들을 때까지 말을 이어나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아가씨 자취를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이었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이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리고 애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것 같다고. 자기가 챙겨다 주고 하면 좋은데 당신 음식 솜씨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보고 좀 챙겨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일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가씨를 챙기지 않았었냐고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가씨의 정리정돈 상태나 음식 솜씨 상태는 딱 시어머니를 닮은 듯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을 정말 못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솜씨도 없거니와 음식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뭔가 다 대충대충 하는 느낌?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두꺼운 김밥은 처음 봤었고 다 말아놓은 김밥을 밥솥에 넣어두시는 분도 처음 봤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좋게 생각해서 아가씨고 남편 동생이고 그리고 버르장머리가 좀 없을 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반찬을 가져다 준다거나 하는 며느리 노릇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말이죠. 반찬을 다 먹었으면 적어도 씻어서 놓지 않나요? 한두 번은 몰라서 그런 거겠지 했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준 반찬통에 반찬이 텅텅 비었는데도 씻지 않고 그대로 쇼핑백에 넣어둔 걸 보면서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일러주었어요. 반찬을 다 먹었으면 씻어서 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이죠. 저 말이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다 먹은 반찬통 좀 씻어서 달라는 게 말입니다. 저 말했다고 시어머니에게 정말 뒤지게 혼이 났었습니다. 반찬통 좀 씻어 놓으라고 했다고 무슨 아가씨를 부려먹고 아가씨에게 싫은 소리하는 그런 며느리 만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지가 먹은 반찬통 좀 씻어 놓으라는 말이? 아니 무슨 뭘 넣어달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네가 먹은 반찬통 씻어서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된 말인가요? 우리 딸이 오늘 엄청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 너 반찬통 씻어 놓으라고 했니? 걔가 반찬통 씻을 시간이 어딨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반찬통 열어서 애가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잘 먹었는지 그리고 반찬통에 반찬이 좀 남았으면 이건 우리 아가씨가 싫어하는 거니까 해주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네 스스로 생각하는 게 옳으니? 아니면 애한테 그것도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그깟 반찬통 씻어 놓으라고 잔소리하는 게 옳으니? 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반찬 뚜껑 열어보면서 애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파악해야지. 애한테 설거지하라고 잔소리를 해? 그리고 그 반찬통 한번 닦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니? 혼자 왜 이렇게 공부하면서 힘들게 사는 애? 왜 썩을 죽여? 어머니, 제가 적당히 그랬으면 말 안 했어요. 아가씨가 그래요? 제가 반찬통 닦으라고 해서 기분 상했다고? 그래요. 반찬통 닦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어머니 말처럼 남긴 반찬 보면서 우리 아가씨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제가 깨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머니, 반찬통에 곰팡이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어디 구석에 박아 놓았었는지 아니면 관리를 못한 건지 반찬통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반찬 해다 주니까 고맙다는 말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어머니 돌려줄 땐 깨끗하게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한테 선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매번 곰팡이를 선물해 준답니까? 아가씨 집에 냉장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애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곰팡이? 곰팡이가 뭐 어때서? 싹 닦으면 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유난을 떨어? 참 기분 나쁘게. 네 반찬통이잖아. 그럼 네가 닦아야지. 그걸 왜 우리 딸한테 닦으라고 하는 거니? 너 정말 웃긴다.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유치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 할 말이 없으니까 저리 억지를 부리는 것인진 몰라도 제 반찬통이니 저보고 닦으라니요. 아, 기가 막히다기보다는 웃겼습니다. 확 마음 같아선 반찬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말 더 나올까 싶어.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병원에 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방법이긴 했지만 위생관념 없고 곰팡이를 그냥 친구쯤으로 생각하는 아가씨에게 경각심을 주었어야만 했거든요. 아가씨 집에서 가지고 오는 반찬통,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것도 있었고 물로 한번 대충 휘둘러서 준 것도 있었고 기름때가 줄줄 흐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아가씨에게 일러줬습니다. 씻어서 달라고 말이죠. 설거지를 해서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물질들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가씨에게 가져다 줄 반찬들을 아가씨가 준 반찬통 그대로 열어서 담아 주었습니다. 자기가 괜찮으니까 그 상태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곰팡이가 어떠냐고. 그깟 이물질이 좀 어떠냐고 말이죠. 물론 그래도 저도 양심은 있었기에 곰팡이가 핀 반찬통은 버려버리고 다른 걸로 넣어주긴 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참 이 부분에도 어이가 없는 게 아가씨가 반찬통의 상태를 알아본 건 2주일이나 지나서였다는 거였습니다. 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안 보였던 거였는지 2주나 지나서 아가씨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언니, 이거 반찬통 뭐예요? 분명 다른 음식인 것 같은데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인데 반찬통에 묻어 있어서요. 혹시 이거 설거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헐, 언니, 살림 똑바로 안 해요? 어머, 왜요? 난 아가씨가 준 반찬통 그대로 새로운 반찬 넣어서 준 건데. 아가씨가 설거지해서 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다 먹은 반찬통은 꼭 씻어서 달라고. 그거 제가 설거지한 게 아니라 아가씨가 설거지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새로운 반찬 담아준 거밖에 없는데. 어머, 언니! 저 설거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그냥 넣어준 거예요? 어머, 언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씻었었는데, 언니 일부러 이런 거죠? 저 엿먹으라고 이런 거죠? 아, 그래요? 저 몰랐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잘 알잖아요. 저 일할 때만 안경 쓰지 평소에 안경 안 쓰는 거. 그래서 자세히 안 보면 잘 몰라요. 전 아가씨한테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반찬통 씻어줄 거라 생각했죠. 아무리 그래도 새언니가 청소도 해줘.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도 해주는데 씻지도 않은 반찬통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몇 번 씻지 않은 반찬통 주길래 내가 아가씨한테 공손하게 부탁까지 했었는데 좀 씻어서 달라고. 아가씨야말로 그럼 제 말을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저 엿먹으라고 반찬통 안 씻어서 준 거예요? 아가씨는 씩씩대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어요. 2차적으로 시어머니 전화가 분명히 올 테니까요. 여지없이 벨은 울렸고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말 시작하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통보식 전화 방식 말이죠. 네, 어머니 저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도 곰팡이까지 먹인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일전에 그러셨잖아요. 딸로 생각해야 한다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두었다간 부모 욕먹이기 딱 좋은 스타일이더라고요. 아가씨 너무 버릇이 없어요.
아니, 여자가 아무리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칠칠맞게 반찬통에 곰팡이가 웬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리고 저는 그나마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남이 해다 주는 거 거저로 받아 먹기만 하고 감사 인사 한번 안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부로 설거지 잘하겠죠. 아니면 제 반찬 먹기 싫다 하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좀 만들어서라도 먹겠죠. 다 아가씨를 딸로 생각하는 마음에 저도 마음 아프고 아가씨 건강 걱정 되었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남한테 욕 먹이지 않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접고 한 행동이니 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철없는 딸내미 가르치기 힘이 드네요. 어머니 마음 10분 이해 갑니다. 아니, 얘, 아무리 그래도. 참내, 아니, 애한테.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러다가 애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 내가 기가 막혀서 어이가 다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어머니, 아가씨 그 정도 아니에요. 곰팡이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인데 면역력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아가씨 방 상태. 아, 저는 아가씨 방에서 쥐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머니 말대로 너무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 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남이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욕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아가씨니까 저한텐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머니 제 마음 몰라주시면 저 너무 속상해요. 다 아가씨를 위해 그리한 건데.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제게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한번 갔었어야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한술 더 뜨더라고요. 아가씨는 더 이상 제 반찬을 먹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아가씨 반찬을 챙겨주라는 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저는 아가씨를 귀히 여기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가씨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아가씨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기를, 그리고 적어도 인성이 있어서 저 사람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곰팡이 앞인 반찬통을 주다뇨.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고맙다는 말이 아닌 곰팡이를 내어주다니.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응석바지로만 자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그러니까 알려준 겁니다. 말을 해도 알아먹지 못하니까 초강수를 두어서 알려준 겁니다. 이런 수를 써야지만 알아먹는 게 바로 우리 아가씨의 수준이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